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서정민갑 대중문화의견가의 민중의 소리에 올라온 K-POP 관련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클래스TV는 국내 뉴스 칼럼은 잘 다루지 않는데 이 칼럼을 읽어보니 K-POP 팬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좋은 칼럼이라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칼럼 내용입니다. 맨 처음부터 K-POP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K-POP 1세대라고 부르는 H.O.T, 잭스키스, 핑클, S.E.S 중에서 어떤 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신화, G.O.D 같은 팀들도 마찬가지였고 노래가 들리니 듣긴 했지만 뻔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음악을 찾아 들으며 아이돌 음악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듣기 어려워졌다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아이돌 음악이 귀에 꽂히기 시작한 건 원더걸스부터였습니다. 아이러니부터는 아니었고 2007년에 텔미를 발표한 후 So Hot, Nobody를 연달아 내놓았을 때 이 노래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는 모두 알 것입니다. 소녀시대, FX,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2NE1이 얼마나 멋진 노래를 내놓았나요? 제각각 다른 스타일과 장르를 지향하는 완성도 높은 아이돌 그룹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아이돌 뮤지션들이 더 이상 폄하할 수 없는 뮤지션으로 등극했습니다. 보이그룹과 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 뮤직비디오, 안무, 연기, 스타일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았고 좋은 노래를 내놓으니 듣지 않을 수 없었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인기를 끄는 것 같았던 K-POP은 차츰 인기를 확장하더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연습생을 선발하고 곡을 만들고 안무를 짜고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A&R과 마케팅을 하는 모든 과정의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 이상의 음악 팬들은 한국 뮤지션이 부른 노래가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랭킹되는 일은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일만큼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K-POP이 빌보드 음반 차트나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건 일도 아닙니다. BTS는 빌보드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5번이나 1위를 했습니다. 슈퍼엠도 1위를 했고 블랙핑크, NCT 127, 몬스타엑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5위 안에 오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반 차트보다 어렵다는 싱글 차트 핫백 차트에 오른 곡들도 많아졌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행오버가 세운 기록을 쉽게 능가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 블랙핑크와 BTS는 핫백 차트를 제집 드나들듯 오가며 앞으로는 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K-POP에 대한 싫은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K-POP이 뻔하다고, 아이돌은 노래를 못한다고, 아이돌 뮤지션은 너무 혹사당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K-POP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BTS와 함께 유엔 총회에 가는 시대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 와중에도 냉정한 평론가와 기자 몇몇은 BTS를 비롯한 K-POP의 인기가 팬덤을 지나치게 동원해 인위적으로 차트를 공략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본 경험이 드물었던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 까방권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넘사벽인 줄 알았던 빌보드 차트에 K-POP 뮤지션들이 수시로 오르내리고 유튜브에 영어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현실은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게다가 K-POP 뮤지션들이 내놓은 결과물들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심지어 전위적이기까지 합니다. 걸그룹의 음악에서 페미니즘의 여운을 느끼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K-POP 뮤지션들이 직접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TV와 유튜브에서 만나는 K-POP 뮤지션은 귀엽고 다정하며 사력있고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K-POP 팬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제 K-POP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K-POP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일까요? 이제 K-POP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K-POP 뮤지션들의 소진되어 버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성 K-POP 뮤지션들에 대한 일부의 부당한 편견일 뿐일까요? 사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매 순간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은 지금 대중예술인들의 숙명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대신 잘만 하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없는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K-팝 신보를 듣지만 상향 평준화된 음악과 흠을 잡기 어려울 만큼 완벽에 가까워진 K-팝 시스템이 가끔 무섭습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제작 시스템과 해외의 열렬한 반응이 K-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야 속 시원한 평론가의 직업병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판을 흡수해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버티는 자본주의처럼 K-팝도 진화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K-팝은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기사 잘 보셨나요? K-팝이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정말 종교적으로까지 비추어질 정도로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로마도 멸망을 했고 천년의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신라 또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라의 멸망은 기득권이 안주하고 태평성대에 취한 나머지 부패하며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찬사의 외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그 찬사에 취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뒤를 한 번씩 바라보는 성찰과 분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엄청난 발전 속에 놓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류 흐름 속에서도 어떤 것이든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하게 다져가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칼럼은 한숨을 쉬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